안녕하세요. 덕산입니다. 오늘은 사주 명리의 숲에서 사주 명리학에서 한번 인문학을 찾아보자. 그래서 사주의 명리 숲에서 인문학을 찾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첫날은 관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관운. 관운은 옛날로 얘기하면 벼슬자리고, 지금은 뭐 큰 대기업, 뭐 공무원, 정치, 검경, 뭐 이런 쪽에 나라의 녹을 먹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관운이라고 하는데, 사실 관운이 있어야 대기업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또 직장 생활에서 높은 자리로 승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운의 관운에서 말하는 이 관운의 이 관은 무엇이냐? 관운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관운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조직사회, 그냥 또 사회라고도 할 수 있죠. 사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 중에 가장 작은 관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관은 특성이 있습니다. 관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그만 사회, 큰 사회, 사람들이 만들어서 생긴 사회, 직장도 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를 떠나서 이 안에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뭐 울타리라고 하면은 뭐 가정도 울타리고, 직장도 울타리고, 사회도 울타리고, 국가도 그렇고. 이 울타리가 사람들이 만든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 집단 내의 규범, 규칙, 법률, 이런 걸로써 이 울타리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이 구성원들 간의 이 관계가 이 울타리 내에서 잘 유지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규범, 규칙, 법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마다, 아니면은 어쨌든 작은 관이든 큰 관이든 뭐 사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곳에는 항상 그 집단만의 규범, 규율, 규칙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관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정에는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려면 그 가정 내에 규칙, 규범, 가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옛말로 얘기하면 이제 가풍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태어나서 어차피 이제 사회에 나와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관에 소속이 돼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작게는 가정, 크게는 사회, 직장, 모임, 나라,
뭐 지구,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관의 구성원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 규범, 규칙, 법률 이거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준수를 해야 이 울타리 내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관의 기초이자 시작은 사실은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는 가정마다의 기본적으로 규칙, 규범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의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에서만이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회 구성으로서의 규범 또한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가정에서 그 가정마다 그 가정교육 또는 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런 집에서 유년기를 성장하면서 가정교육,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관이라는 것은 내가 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집에서 아들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집의 가정의 어떤 기본적인 규칙, 규범 또 이런 가정교육을 이런 거를 시켜서 구성원으로서 활도리를 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발전이 돼서 가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회라고 하는 사회에 나가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마다의 또 그 문화, 규범,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군대를 가면 또 군대에서의 또 규범,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고 또 뭐 대학교를 가면 아니면 뭐 일반 학교를 가도 그 학교만의 그 규범, 규칙이라는 걸 그것도 사회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군대나 회사에 들어가서 적응을 잘 못한다. 적응을 잘 못합니다. 뭐 속된 말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규범과 규칙, 능력도 없는 선배한테 선배 대접을 해야 되는지 무조건 옛날 선배들의 꼰대 방식대로 내가 싫어도 따라가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 또는 부적응으로 인하여 이 가정에서도 제대로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이 부모가 자식이 부모보다 더 윗전으로 상전으로 대우받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과정,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젊은이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또 이런 친구들이 한 번도 이런 관이라는 거에 대한 학습을 가정에서 겪어보지 않고 군대나 사회나 직장에 들어가서 부적응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라는 거는 관이라는 것 속에서 구성원으로 살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된다. 왜? 구성으로서의 기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지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관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 선진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관보다 개인의 실력, 능력이 중요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관보다는 사실 개인의 실력,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은 잘 지킵니다. 규범을 기본적으로 잘 지키면서 그 다음에 나의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한밤중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신호등이나 운전할 때 보면 신호등 같은 경우를 누가 보든 안 보든 잘 지킵니다. 하지만 선진국이 아직 안 된 나라에서는 사실 간의 규범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히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 간의 특성상 학연, 지연, 뭐 이런 줄, 뭐 이런 거, 상명하복, 윗사람이 시키면 아랫사람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이러한 관의 특성이, 그리고 또한 권력을 지키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정치인은 선진국은 봉사하는 게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선진국이 안 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봉사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표 얻을 때만 국민을 떠받들고 표만 얻고 당선이 되면 그때는 국민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게 관입니다. 사실은 관의 그 단점. 그래서 간단하게 관은 무엇이냐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명리학에서는 이 관운이 있어야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그 관운이 사주에서 좋아야 직장 생활하면서도 임원급으로 승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 관이 예를 들어 이제 직장 생활이다, 가정 생활이다. 근데 이 관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는 사실이 그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내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확 부각이 되고, 근데 그 옆에 직원은 직장 생활을 너무 좋아하고 직장 생활에 만족도가 높고 또 이 친구는 또 뭔가 실수를 해도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같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같은 가정의 구성원으로 하더라도 형은 부모님들한테 뭐 약간 잘못해도 귀여움받고 이쁨 받는데 나는 잘하다가도 한 번만 잘못하면 아주 뭐 난리를 치고 그런 대접을 받는다. 이럴 수가 있죠. 직장에도 그런 경우,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명리학에서 명리학 용어로는 관운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관이란 운을 보고 평관이라고 하는 명리학적 용어로 정관운이 있고 평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관운이라고 얘기하는 그 관의 글자가 정관이냐 평관이냐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관운을 타고난 사람은
정관운을 타고난 사람은 직장 생활이 가장 자기한테 안정적인 온실과도 같은 겁니다. 세상의 풍파를 다 막아주는 온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관을 가진 사람은 관에 충성을 잘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선 관이 자기를 지지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약간 불법 탈법을 해도 됩니다. 그래도 안 걸리고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편관을 가진 사람은 잘해도 표시가 안 나고 잘하면 당연한 거고 못하면 죽일 놈이 되고 이러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 같은 직장 생활을 똑같은 환경에서 직장을 생활을 하더라도 이 정관운을 가진 사람은 직장 생활을 무난하게 잘 합니다. 그리고 때 되면 다 승진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편관운을 가진 사람은 승진도 잘 안 되고 또 뭐 좀 잘못하면은 그게 엄청나게 크게 부각이 돼서 자꾸 승진 누락에 해당자가 되는 거고, 스트레스는 또 엄청나게 심하고. 그래서 이 관운을 가진 사람이, 정관운은 적응을 잘 하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편관운을 가진 사람이 어디서 살아야 되냐? 당연히 관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편관이라는 스트레스가 이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관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근데 사실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사실은 직장 운인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대부분 여기서 뛰쳐나와서 뭐 자영업을 해보겠네, 뭐 자기 사업을 하겠네 하면서 뛰쳐나오지만, 결국은 내가 놀아야 될 곳이 이 직장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이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생존해야 되는 내 생존 환경인데, 이 생존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온실에서 뛰쳐나와서 야전, 들판에서 내가 살아남겠다? 힘들죠. 추위도 극복해야 돼, 더위도 극복해야 돼, 온도도 극복해야 돼, 별걸 다 극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건 더 취약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묵묵히 버티는 게 답이다. 그래서 관운에도 이렇게 정관운과 편관운이 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명리학 용어로 정관, 편관이고, 이제 일반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두 개를 다 합쳐서 관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명리학적으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관운을 가진 사람, 편관운을 가진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 혜택도 다르다. 근데 사주에 이제 관성이 없다. 무관. 관성이 없다. 그럼 이런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무관도 직장 생활 합니다. 그런데 이 무관은 무관의 특성은 뭐냐면 관의 통제를 받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관의 그 조직의 문화에 적응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이렇게 울타리 내에서 활동하는 이 울타리 개념이 없는 게 무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조직이라도
조직이라도 스케일이 큰 조직에서 이 사람의 존재감이 별로 없어야 됩니다. 스케일이 굉장히 큰 조직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이런 눈에 안 띄는 이러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직 생활을 하게 되면 거의 공무원 같은 경우로 많이 갑니다. 공무원으로. 그래서 공무원 쪽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무관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팔자에 관성이 없는 이 무관을 가진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한다.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공무원 같은 큰 조직이 아니라 이런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업 문화.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잘 안 합니다. 같은 조직 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뭐 팀회식을 한다. 오늘 팀회식이 있으니까 참석해라. 나 개인적인 일이 우선이니까 나 참석 못하겠습니다. 뭐 내 개인 일이 있어서 오늘 회식에 참석 못하겠습니다. 뭐 점심을 먹어도 굳이 내가 내 좋아하는 음식 먹으러 가면 되지. 뭐 팀원들하고 같이 가서 식사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관을 가진 사람이 부하 직원으로 있거나 요즘 또 특히 젊은 사람들이 또 무관으로 사주에 좀 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이제 다른 글자로 인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기업에서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관이 무관인 사람들의 성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선진국은 개인주의지만 자기가 사회 구성으로서 최소한의 지키는 법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룰이나 이런 규범은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키고 그 다음에 내 개인주의를 찾는데 지금 약간 우리나라는 좀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아직 완전히 선진국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배들이 보기에는 젊은 친구들은 약간 선진국 문화, 개인주의 문화가 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을 봤을 때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 우리 선배들은 너무 꼰대 아니냐. 싫은데 왜 억지로 쫓아가냐. 싫으면 싫다고 노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문화적인 충돌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조직 구성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진짜 당신들이 선진국의 조직 구성원처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조직 구성원들 간의 최소한의 소통, 최소한의 구성으로서 같이 참여해야 될 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싫으면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그 조직에서 만들어 놓은 룰, 문화는 기본적으로 할 거리는 하면서 개인주의적으로 가야 된다. 선배들의 그 전형적인 꼰대 문화를 답습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관의 조직 구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도리와 그 기업 문화의 기본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지켜주면서 개인주의적으로 가야지 되지 않느냐. 그게 관이라는 곳에서 살아남는, 관이라는 곳에서 조직 구성으로서 살아가는 관이라고 하는 이 조직, 회사가 됐든 가정이 됐든 이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으로
구성으로 살아가려면 이 조직만의 문화, 때로는 뭐 전통, 또는 뭐 규범은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주의 그걸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조직 내에서 일단은 관운이 있어서 이제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내가 무기를 가지면서 그 직장 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또 명리학적으로 관운에서 살아남는 조직에서 관에서 살아남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면 총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듯이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명리학에서는 식신, 뭐 상관 이런 식으로 명리학 용어로 식신 상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식신과 상관이 조직 생활에 있어서 나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이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야 조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서 영웅이 되듯이 그 조직에서 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 무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에서 살아남는, 관에서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무기는 명리학적 용어로는 식신이라고도 하고 상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무기를 어떻게 조직 생활하면서 쓸 것인지, 식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조직 생활에서 식상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는 다음에 다시 다음 강좌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운에 대해서 좀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